자, 2019년에 대선이 있기 6개월, 2021년 9월 15일 날 김만배 신앙님 간의 인터뷰가 있었고 그 인터뷰는 쟁여져 있다가 2022년 3월 6일 대선 사흘 전에 뉴스 타파를 통해서 땅 보도가 됐다. 이 인터뷰 이상한데 이 의혹.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오늘 아침 회의 때 굉장히 강경한 발언으로 이번 논란을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추악한 돈 거래와 권력욕으로 얽힌 사기꾼들이 작당 모의에서 민의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선거 공작은 가장 사악한 범죄이며, 그래서 제가 사형에 처해될 중대한 반국가 범죄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 매체뿐만 아니라 지난 정권의 친문 검찰도 대선 공작을 완성하는 데 공을 세운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제지하기는커녕 도리어 조장한 셈입니다. 친문 진영의 정치 검사 역시 대선 공작의 공범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런데 2021년 9월 15일에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문제의 인터뷰가 있었고, 이재명 대표는 인터뷰가 이루어진 지 한 달 정도 후에 이재명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대장동과 관련해서 구속될 사람은 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입니다 라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 현재는 삭제 상태.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가 10월 16일 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 이틀 후, 그러니 2021년 10월 18일이 되겠군요. 그 당시 김호수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른 세 건은 다 수사를 하고 이 사건은 수사를 안 했다. 그래 그 배경에 알선을 했던 조모 씨를 변론한 변호사 선임 박영수 특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언론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 의혹들은 다 수사 범위 안에 포함을 시키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사건 기록들이 있어서 수사팀에서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또 필요로 수사할 곳이 있으면 다시 수사를 하는 방향으로. 이 당시에 이제 수사.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대한민국 검찰이 뭔가 이런 허위 인터뷰를 사실상 방조하고 방관했던 것 아니냐, 침묵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양 변호사님 좀 실체가 있는 얘기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너무 앞서가는 너무 게 앞서가죠.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인터뷰는 9월이었고요. 지금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 9월에 인터뷰가 있었고 보도가 되기 전인데도 그 내용에 기초해서 저런 말들을 주고받았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좀 잘못됐다는 얘기를 했던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때 9월, 10월경에 저 인터뷰 말고도 부산저축은행과 도대체 대장동이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얘기는 많이 돌았습니다, 이미. 그리고 실제 이게 어떤 얘기냐면 대장동 지금 문제를 이렇게 남욱이라든가 김만배라든가 이 사람들은 2세대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 대장동에 민간 사업자들이 개발을 하려고 했었고, 개발하려면 땅 주인들로부터 땅을 사야 되잖아요.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그때 부산저축은행이 돈이 쓰였다는 거, 그거 자체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려진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러면 누가 수사를 했느냐, 왜 하필이면 그때 1,000억 원대 대출은 수사를 못 받느냐, 이런 의혹들은 이미 제기가 됐던 거지. 지금 이번에 인터뷰 2021년 9월에 했는데 10월에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하니까 그 9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다? 이건 너무 이상한 게 딱 한 가지만 들면 돼요. 이번에 72분 전부 다 공개된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걸 미리 알았다면 대선 과정에서 써먹을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뭐 수사 의혹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그거 아무것도 안 써먹었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자, 그러면 왜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이번 이 논란들이 불거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뭔가를 방관하고 방치하면서 이 논란을 만들었을까라는 의혹이 불거진 이유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같이 한번 봐주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2021년 11월 19일 날 남욱이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욱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윤석열 당시 검사가 조우영에게, 대장동 브로커죠,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줬고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을 합니다. 11월 24일에는 그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 씨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데 남욱 씨랑은 완전 정반대의 그 진술을 하죠. 당사자인데. 내가 조사 때 만난 검사는요. 윤석열 검사가 아니라 박땡땡입니다. 윤석열 당시 검사를 만난 적이 없어요. 이거 완전 상반되는 주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자 검찰이 2021년 12월에 오케이 대질 한번 해보자 해갖고 대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욱 씨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거요 저 김만배에게 들어갖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9일 날 본인의 진술을 뒤집은 거죠. 착각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022년 2월 21일 날 JTBC가 보도를 해요. 남욱이 윤석열 검사한테 뭐 커피를 받아 마셨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의 보도가 나오고 3월 6일 날 뉴스타파 보도가 있었고 3월 9일에 대선이 있었던 것이죠. 장채고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는요, 단순히 이 김만배와 민주당 언론만 공정한 게 아니라 친문 검찰들끼리 같이 짜고 친 겁니다. 이러한 허위 보도가 퍼지고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뭐 커피 운운하는 말이 나왔을 때 검찰은 이미 조우영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진술을. 그렇다면 이 검찰 공보 라인을 통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지는 것에 대해 정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침묵을 지킨 것만으로도 공범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침묵만 지킨 것이 아니라 예? JTBC 봉지욱 기자, 지금은 뉴스타파로 이직한 그 기자에게 예? 남욱과 조우영 등의 신문 조서를 통째로 넘긴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허허. 그 진술 조서를 토대로 봉지욱 기자가 그 당시 JTBC에서 특종이랍시고 보도를 많이 했는데 예. 검찰이 넘긴 그 진술 조서 중에서 남욱이 김만배의 말을 듣고 헷갈려서 부정적으로 묘사한 그 부분만 봉지욱 기자가 집중 보도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 검언 유착이라고 민주당이 그동안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이 채널A 같은 경우도 검언 유착이랍시고 문재인 정부 때 압수수색하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어허, 예. 진짜 검언 유착은 친문 검찰과 JTBC가 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수사가 재개되면 지금 특별수사팀이 봉지욱 기자뿐만이 아니라 누가 봉지욱 기자와 내통해서 일방적으로 이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불리하고 예. 이재명 대표에게 극도로 유리한 남욱의 초창기에 오염된 그 진술을 통째로 넘겼는지 예. 조사해가지고 법조인 자격 없게 만들어야죠. 조 변호사님? 예. 당사자 중에 검찰 지금 이 정치 검찰 중에 한 사람이 좀 빠졌습니다. 누구요? 이성윤 당시 고검장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정수 중앙지검장 직전에 중앙지검장을 하셨었는데요. 예. 이분이 당시에 최강욱 의원 그 선거법 위반 고발을 공소시효 6개월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6개월 만료되는 날 오후가 2시간 남겨놓고 사인을 합니다. 정말 의아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 사건을 깔고 앉아서 해결을 하지 않느냐, 기소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최근에 조국 전 장관 출판 기념회에서 마이크를 잡습니다. 축사를 합니다. 사회자가 최강욱 의원입니다. 이게 범죄 단체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정치 검찰입니다. 끝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조상규 변호사의 이제 개인 의견, 개인 주장을 주셨고, 예, 조 의원님. 예. 네,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정치검찰, 만약에 검찰이 사실을 알고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침묵했다면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이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검찰이란 표현은 이럴 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한 가지 생각해보면 끔찍한 가정. 만약에 대선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와서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대통령이었으면 우리가 만든 인물들, 남욱, 김만배, 신학님 지금 떵떵거리는 한 자리씩 하고 있었겠죠. 예.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런 것들이 정말 정치 선거에 저렇게 가짜 뉴스를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던 사람들은 네. 정말 그 자체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벌칙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분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2월 21일 날 JTBC 보도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3월 6일 날 그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고 3월 9일 날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2022년 2월 21일 날 JTBC가 이 관련해서 첫 보도를 하잖아요. 바로 다음 날 2월 22일 안민석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 또 하나 이어서 들어보죠 뭐. 2월 23일 그러니까 JTBC 보도 이틀 후에 그 당시에 TBS에서 김어준 씨가 왜 라디오 방송했잖아요. 그때 무슨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차례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담당했던 주임검사 윤석열 검사가 당시에 조우영이라는 사건의 핵심 당사자에게 커피를 타주면서 이 사건은 무모한 정황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대장동 사건은 2011년 커피로부터 시작된 커피 게이트다. 뭐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시는 겁니까? 커피 네, 게이트? 그래서 예. 김만배 일당이 1,800억의 부당한 대출을 받았고 돈이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까? 그 시발점은 윤석열 지사가 타준 커피로부터 시작됐다. 커피 게이트. 이 부분에서 저는 새로운 프레임이 시작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대장동은 부산저축은행 대출로부터 시작됐다. 예, 뉴스공장에서 지난 몇 개월간 끊임없이 반복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최근에 JTBC가 중요한 단독을 했죠. JTBC가 그 이야기에 한 꼭지점을 찍을 수 있는 보도를 했어요. 예, 아주 대단한, 굉장히 중요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거의 그 맞추는 보도가 아닌가. 조사 두 번째 받을 때 윤석열 중수기과장이 커피 타줬고, 예, 그 다음에 그 커피 타줬다는 얘기가 이번에 JTBC에서 나온 거예요. 예. 2011년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이제 첫 의혹이 제기된 거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 아니냐, 봐줬거나 아니면은 수사로 굉장히 못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들으신 바대로 JTBC 보도 하루 뒤에는 안민석 의원이 저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커피 게이트다. 그리고 JTBC 보도 이틀 후에는 김어준 씨가 본인 방송에서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중요한 단독이다. 등등의 발언을 했어요. 여기에서 하나 빠진 게 있네요. JTBC 보도가 2월 21일 날 나왔는데 그날 이재명 대선 후보는 소셜미디어에 JTBC 기사를 공유하면서 후안무치 적반하장 이렇게 올린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검찰은 저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좀 수상하다라고 해서 수사의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으니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